정유라의 2대 학사 비리 진실, 이것은 정치떡검에 의한 인민재판이다. 오늘은 나라의 TV에서 정유라 2대 학사 비리 관련 재판 후기를 토대로 지금의 떡검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전인공노할 정치 검찰 떡검의 수사 방식은 페이크 뉴스를 증거랍시고 내놓고서는 네 죄는 내가 알렸다라는 식으로 피의자 신문을 해왔고, 박 대통령 유죄 만들기 목적으로 검찰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참고인이나 진술서 등은 철저히 배제해왔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뇌물 관계가 얽힌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은 안민석 의원이 저수란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모사꾼으로 등장하는 승마협회 전 전무 박원호의 일방적 진술로 공소장을 만들었으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공동체로 엮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는 과거 이력이 좋지 않은 고영태 일당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장을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에 활용되어진 태블릿은 창조경제 홈페이지 수익 계약 관련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김한수와 포렌식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김희종도 단수 수사에만 그친 내막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서 경찰은 검찰의 사건 조사 형태를 사건 공소 위주로 정리해보았으며, 이제부터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이용하여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입학시켰다는 2대 학사 비리 관련 재판 후기를 통해 검찰의 일그러진 민낯을 소개합니다. 2대 학사 비리 재판을 참관한 작성자에 따르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그동안의 쟁점이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참관 작성자는 서두로 정유라는 과연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는가? 라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입학 절차에 의해서 당당히 실력에 의해서 합격했다는 것이다. 재판장과 옆에석 판사의 끈질긴 질문을 하였고,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고사에서 시험 시스템 체계상 전혀 부정의 소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재판장 및 보좌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남궁권 피고인에게 성실히 답변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2대 입학 규정은 1차 서류 심사에서 승마 6명, 특기생 선발의 3.5배인 21명을 뽑고 21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보아서 최종적으로 6명을 합격시키는데, 정유라는 1차에서 8등 했고 2차 시험 결과 종합점수로 6등을 해서 합격이 된 것입니다. 6명 뽑는데 왜 1차에서 21명씩이나 합격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은 서류 심사도 중요하지만 체육적인 과거의 실적과 앞으로의 장래성 등을 폭넓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5배를 1차로 뽑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1차 21등짜리가 2차 면접에서 1등으로 될 수도 있고 1차 1등이 2차에서 21등으로 밀려날 수도 있으며 1차 1등에서 6등 전부가 7등 이하 불합격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선발 기술인 것이다. 따라서 정유라가 2차에서 아세안 게임에서 지원생 중에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6등으로 합격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2차 면접시험관 5명 중 4명은 정유라가 누구의 딸인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5명 중 1명만 정유라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금메달 딴 자를 우수하게 평가하라는 언지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 남공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 1명의 점수를 빼고 4명의 점수로 평가해보아도 정유라는 6등 합격에 해당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특검은 관계자 4명이나 정유라를 몰랐다고 진술하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단 1명의 애매한 진술을 가지고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부정합격을 시켰다고 하는 것 같다. 2차 면접시험에서 5명 선발에 있어서 입학처장 남씨가 임의로 선택 선발할 수 있습니까? 라며 배석 판사가 남 처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입학처장이 된 지가 1달 반이고요. 총장님은 1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처음 일이라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면접시험관은 교수들이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말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5명이 어느 성향의 교수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는 최소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이곳 말이 많은 이화대학에서 제가 최 씨를 위해서
불구덩 속으로 뛰어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남 처장의 답변이 끝나자 이번에는 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2차 면접 평가 점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서를 입학처장이 접근해서 변조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5명의 면접관은 똑같은 성적표를 각자 2부씩 작성하고 5부씩 둘로 나누어서 따로 봉투에 넣어 하나의 봉투는 봉인하여 관리처장 캐비넷에 넣어서 열쇠를 채우고 다른 한 봉투는 정상평가위원회에 보내어서 면접시험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평가한 후 입학처에 보내오면 관리처에 복원된 평가서와 비교하여 점수가 상호 틀린 점이 있는가를 비교한 후 이상이 없으면 그제서야 계산기로 21명의 점수를 각각 합산해서 6등까지를 합격 후 발표합니다. 따라서 입학처장은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어느 교수가 누구에게 어떤 점수를 주었는지를 모릅니다. 합산 후 6등까지가 결정되어 개봉될 때까지는 깜깜이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저에게 누구를 봐달라고 부탁했다거나 제가 봐줬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을 끝내자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명을 잘 해주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판사들의 분위기는 실체적 진실 퍼즐을 풀게 되었다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두 번째 쟁점도 특검의 주장은 틀렸다. 정유라가 입학이 된 이후 학사관리는 김경숙 체육대 학장의 압력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김경숙 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허위 진술한 체육학과장이 증언석에 서서 증인 선서를 하고 당초 특검에서의 허위 진술을 번복한 자백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경숙 학장이 전 학과장들이 모인 학과장 회의에서 학사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체육학과장이 특검에서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확대 재생산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학과장의 증언 내용입니다. 김경숙 학장이 체육학과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전체 과장들 학과장 회의에서 학생들 학사 관리를 잘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학장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할 권한이자 의무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체육학과장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유라를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잽싸게 끼어들어 질문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왜 특검에서 김경숙 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달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까? 학장님이 학사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의 뜻을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하는 뜻으로 추정해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특검이 잘도 써먹는 묵시적 청탁, 묵시적 압력이 등장한다. 이때 법정 분위기가 슬렁입니다. 방청객들 한숨과 함께 이 죽일 놈 어처구니 없다는 분위기다. 재판장과 판사들도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증인 체육학과장을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내려다본다. 요놈이 바로 문제아로구나 하는 경멸적인 눈초리다. 이때 증인인 체육과장이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재판장은 말해보라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때 당시 문체부 감사와 특검 조사를 받을 때에 이번 학사 사건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저로서는 가벼운 학사 경고나 기껏해야 벌금 정도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총장님, 학장님, 입학처장님이 구속된다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체육과장의 말뜻은 검찰의 유도 질문에 넘어갔다는 실토, 즉 양심 고백인 것이다. 아이고 병신, 명색이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저만 살려고 검사의 유도 질문에 넘어갔단 말인가. 이 나쁜 놈아. 라는 변호사와 방청객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고 모처럼 판사와 변호사가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가 무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정유라 지도교수가 정유라에게 F학점을 줬다고 해서
최서원이 학교로 찾아가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지도교수를 교체하도록 난리법석을 쳤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정반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의 법정 증인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지도교수 한모 씨가 최서원 씨에게 폭언과 면박을 주는 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지금 검찰의 꼬라지를 보면 박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10사람의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인신구속부터 하고 거기에 맞춰 유죄 증거물을 찾는 크고 작은 범죄 혐의가 있는 증인들을 상대로 검찰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고 있는 치졸함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상호님, 김권희님, 김정희님 구독료 후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석에 서서 증인 선서를 하고 당초 특검에서의 허위 진술을 번복한 자백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경숙 학장이 전 학과장들이 모인 학과장 회의에서 학사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체육학과장이 특검에서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확대 재생산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학과장의 증언 내용입니다. 김경숙 학장이 체육학과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전체 과장들 학과장 회의에서 학생들 학사 관리를 잘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학장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할 권한이자 의무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체육학과장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유라를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잽싸게 끼어들어 질문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왜 특검에서 김경숙 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달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까? 학장님이 학사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의 뜻을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하는 뜻으로 추정해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특검이 잘도 써먹는 묵시적 청탁, 묵시적 압력이 등장한다. 이때 법정 분위기가 슬렁입니다. 방청객들 한숨과 함께 이 죽일 놈 어처구니 없다는 분위기다. 재판장과 판사들도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증인 체육학과장을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내려다본다. 요놈이 바로 문제아로구나 하는 경멸적인 눈초리다. 이때 증인인 체육과장이 정유라의 2대 학사 비리 진실, 이것은 정치떡검에 의한 인민재판이다. 오늘은 나라의 TV에서 정유라 2대 학사 비리 관련 재판 후기를 토대로 지금의 떡검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전인공노할 정치 검찰 떡검의 수사 방식은 페이크 뉴스를 증거랍시고 내놓고서는 네 죄는 내가 알렸다라는 식으로 피의자 신문을 해왔고 박 대통령 유죄 만들기 목적으로 검찰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참고인이나 진술서 등은 철저히 배제해왔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뇌물 관계가 얽힌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은 안민석 의원이 저수란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무사꾼으로 등장하는 승마협회 전 전무 박원호의 일방적 진술로 공소장을 만들었으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공동체로 엮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는 과거 이력이 좋지 않은 고영태 일당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장을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에 활용되어진 태블릿은 창조경제 홈페이지 수익 계약 관련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김한수와 포렌식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김희종도 단수 수사에만 그친 내막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서경찰은 검찰의 사건 조사 형태를 사건 공소 위주로 정리해보았으며 이제부터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이용하여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입학시켰다는 이대 학사 비리 관련 재판 2차에서 아세안 게임에서 지원생 중에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6등으로 합격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2차 면접시험관 5명 중 4명은 정유라가 누구의 딸인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5명 중 1명만 정유라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금메달 딴자를 우수하게 평가하라는 언지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 남공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 1명의 점수를 빼고 4명의 점수로 평가해보아도 정유라는 6등 합격에 해당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특검은 관계자 4명이나 정유라를 몰랐다고 진술하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단 1명의 애매한 진술을 가지고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부정합격을 시켰다고 하는 것 같다. 2차 면접시험에서 5명 선발에 있어서 입학처장 남씨가 임의로 선택 선발할 수 있습니까? 라며 배석 판사가 남 처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입학처장이 된 지가 1달 반이고요. 총장님은 1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처음 일이라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면접시험과는 교수들이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말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5명이 어느 성향의 교수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는 최소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이곳 말이 많은 이화대학에서 제가 최 씨를 위해서 불구덩 속으로 뛰어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남 처장의 답변이 끝나자 이번에는 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2차 면접 평가 점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서를 입학처장이 접근해서 변조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5명의 면접관은 똑같은 성적표를 각자 2부씩 작성하고 5부씩 둘로 나누어서 따로 봉투에 넣어 하나의 봉투는 봉인하여 관리처장 캐비넷에 넣어서 열쇠를 채우고 다른 한 봉투는 정상평가위원회에 보내어서 면접시험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평가한 후 입학처에 보내오면 관리처에 복원된 평가서와 비교하여 점수가 상호 틀린 점이 있는가를 비교한 후 이상이 없으면 그제서야 계산기로 21명의 점수를 각각 합산해서 6등까지를 합격 후 발표합니다. 따라서 입학처장은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어느 교수가 누구에게 어떤 점수를 주었는지를 모릅니다. 합산 후 6등까지가 결정되어 개봉될 때까지는 깜깜이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저에게 누구를 봐달라고 부탁했다거나 제가 봐줬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을 끝내자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명을 잘 해주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판사들의 분위기는 실체적 진실 퍼즐을 풀게 되었다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두 번째 쟁점도 특검의 주장은 틀렸다. 정유라가 입학이 된 이후 학사 관리는 김경숙 체육대 학장의 압력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김경숙 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허위 진술한 체육학과장이 증언산 후기를 통해 검찰에 일그러진 민낯을 소개합니다. 이대 학사 비리 재판을 참관한 작성자에 따르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그동안의 쟁점이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참관 작성자는 서두로 정유라는 과연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는가? 라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입학 절차에 의해서 당당히 실력에 의해서 합격했다는 것이다. 재판장과 옆 해석 판사의 끈질긴 질문을 하였고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고사에서 시험 시스템 체계상 전혀 부정의 소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재판장 및 보좌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남궁권 피고인에게 성실히 답변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대 입학 규정은 1차 서류 심사에서 승마 6명, 특기생 선발의 3.5배인 21명을 뽑고 21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보아서 최종적으로 6명을 합격시키는데 정유라는 1차에서 8등 했고 2차 시험 결과 종합점수로 6등을 해서 합격이 된 것입니다. 6명 뽑는데 왜 1차에서 21명씩이나 합격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은 서류 심사도 중요하지만 체육적인 과거의 실적과 앞으로의 장래성 등을 폭넓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5배를 1차로 뽑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1차 21등짜리가 2차 면접에서 1등으로 될 수도 있고 1차 1등이
2차에서 21등으로 밀려날 수도 있으며 1차 1등에서 6등 전부가 7등 이하, 불합격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선발 기술인 것이다. 따라서 정유라가